K리그 우승에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정말 화려한 경력을 가진 선수죠. 송민규. 그런데 이 선수 이름 앞에는 항상 좀 특이한 수식어가 붙어요. 바로 감독의 역량에 따라 경기력이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도대체 이 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성민규라는 선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재능은 진짜 최고 수준인데 그 재능을 100% 터뜨리려면 아주 특별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송민규 선수가 가진 빛과 그림자, 또 그를 둘러싼 여러 논란들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경력부터 보세요. 2020년에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리그 우승, FA컵 우승, 심지어 국가대표로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땄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아온 거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했는데도 왜 까다로운 선수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그의 아주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송민규 선수의 장단점은 정말 명확하게 나뉩니다. 갑자기 템포를 확 바꿔버리는 드리블이나 동료랑 영리하게 주고받는 플레이, 그리고 피지컬은 리그 탑 클래스예요. 특히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랑 헤더 능력은 윙어라고 믿기 힘들 정도죠. 근데 반면에 폭발적인 스피드가 좀 아쉽고 수비할 때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평도 있고요. 결정적인 찬스에서 슈팅을 좀 망설이는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독특함은 이 데이터에서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세요. 2020년에는 리그 10골 중에 5골, 2021년에는 8골 중에 5골을 머리로 넣었습니다. 아니, 윙어가 넣은 골의 절반 이상이 헤더골이라니, 이거 정말 보기 드문 기록이거든요. 그만큼 이 선수가 얼마나 똑똑하게 공간을 찾아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혹시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토트넘의 데안 쿨루셉스키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쿨루셉스키도 막 엄청난 스피드로 다 제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대신 자기만의 독특한 박자랑 동료를 이용한 약속된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어내죠. 송민규 선수도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기보다는 팀 전술의 중요한 부품이 됐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내는 선수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설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를 위해 딱 맞는 전술을 짜주는 감독을 만나면 리그를 지배하는 선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선수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축구계에서는 이런 선수들을 두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을 많이 타는 유형이라고요. 이 말이 아마 송민규의 커리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일 겁니다. 실제로 빠른 돌파를 강조했던 김학범 감독님 밑에서는 좀 고전했지만 기술적인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벤투 감독님 밑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가장 대표적인 예시죠. 자, 그렇다면 이 감독을 타는 특징이 그의 실제 커리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한 이적 사건을 통해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때는 2021년 여름, K리그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은 송민규는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재계약을 했을 만큼 그를 아꼈거든요. 그런데 구단이 감독과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최대 라이벌인 전북으로의 이적을 그냥 속전속결로 진행시켜버린 겁니다. 팬들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찔렀죠. 이때 이적료가 무려 20억 원이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K리그에서 나오지 않았던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당연히 이 숫자는 송민규 선수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됐고 또 팬들의 배신감을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결국 송민규는 새로운 팀에서 적응하는 데 꽤 힘들어했고 자신을 최고로 만들어줬던 스승과 팬들에게 한순간에 등을 돌린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포항 팬들 앞에서 공을 잡을 때마다 쏟아지는 그 야유를 견뎌내야 했으니까요. 이 사건은 그의 커리어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큰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 과연 그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요? 선수 송민규 말고 인간 송민규의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었죠. 포르투갈을 극적으로 꺾고 16강 진출이 확정된 그 감격적인 순간, 모두가 기뻐서 날뛰던 바로 그 자리에서 송민규는 갑자기 논란의 주인공이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리머니를 하다가 태극기를 밟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카메라에 딱 잡힌 거예요.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지자 그는 바로 SNS에 사과문을 올렸죠.
나중에 다른 각도에서 찍은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정신이 없어서 벌어진 실수였다는 게 밝혀지긴 했지만요. 어쨌든 그에겐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알고 보면 그라운드 밖에서는 되게 재밌는 구석이 많은 선수예요. 민트 초코를 엄청 좋아하는 민초단이고요. 팬들 반응이 궁금해서 매일 아침 FM 코리아 같은 축구 커뮤니티를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광민선 아나운서에게 경기장에서 공개 프로포즈를 해서 또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언젠가 스페인 라리가나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뛰어보는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송민규라는 선수가 가진 이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의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얘기해보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송민규는 분명히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이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마치 전술적인 수수께끼 같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논란과 화제를 몰고 다니는 한국 축구의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의 꿈처럼 이 까다롭지만 정말 매력적인 전술적 퍼즐, 송민규는 과연 유럽 무대에서 완성될 수 있을까요? 만약 유럽에 간다면 어떤 감독이 이 어려운 퍼즐의 정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의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